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입시뉴스 오늘은 무려 11년 만에 새롭게 4년제 대학이 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하는 태제대학교의 개교 소식입니다. 9월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또 진학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태제대학이 올해 9월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에 6월 15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네르바 스쿨처럼 강의실 없이 학생들이 재학 중에 6개월씩 세계 주요 도시에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미네르바 스쿨 방식을 본뜬 학교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면 미국의 스타트업 대학이라고도 불리면서 매년 아이비리그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집 인원 한국인 100명, 외국인 100명, 총 2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태제 미래인재와 사회통합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은 그룹 토론과 개별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학부는 혁신 기초학부로 단일 학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부터 인문사회학부, 자연과학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비즈니스 혁신학부 이렇게 4개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과 혜택도 좋네요. 20명 미만의 소규모 학습에 기반한 토론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 학제 간 통합 교육과정을 추진을 하고요. 최우수 글로벌 교수진과 지속적인 교원 평가 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그리고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9월 개교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들이 자소서 성격을 모두 폐지한 데 반해서 자소서 성격의 에세이를 제출해서 학생부와 함께 서류 평가에 활용을 한다는 점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네르바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여기에 국제적 평가는 어때요? 본인이 국제적 느끼시기에? 평가 한 번은 가볼만 하다라고 다들 아하. 느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하버드가 됐어. 그럼 미네르바 가실래요? 하버드를 가실래요? 아예 저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려면 매우 험난한 왜냐하면 대학 관련해서는 전 세계 가장 1등으로 보수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대 데이터과학부가 됐어. 그러면 여기를 갈 것이냐? 고대 갈래, 태제대 갈래. 과가 여기 4개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걸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이 서강대 인공지능이 됐으면 갈 거냐 말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그게 아마 우리 여기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이 생각과 좀 떠나 있는 친구들 약간 정말 스타트업을 해보겠다. 오히려 뭐 인문사회과학인 저쪽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공의 특성상 그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그렇죠. 외국 학생들하고 네트워크할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이게 좀 우려되는 측면은 하나는 우리나라 외고들에 있었던 국제반의 몰락. 그 대원외고 초기에 국제반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일 높았어. 그래가지고 민사고하고 대원외고가 국제반이 얼마나 선풍적이었냐면 아이브리그 전원 합격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에서도 그 민사고 국제반 민사고하고 그 대원외고 국제반은 그냥 보딩 스쿨 중에도 A+급으로 평가받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받아요. 문제는 그렇게 국제반을 가려고 했던 애들이 전부 다 리턴했다는 거지. 미국에서 취업하고 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5% 정도고 대부분은
오히려 대학을 졸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을 했어도 거기서 적응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갔을까요? 그럼 뭐 삼성도 가고. No. 자, 법조계와 의료계로 제일 많이 갑니다. 돌아와서 다시 사법고시 해서 판검사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음. 열심히 공부하는 그 길을 다시 음. 걷게 되네요. 그걸 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과로 아예 틀어서 틀어가지고 의대를 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일기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는 가봐야 우리한테는 개발의 편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국제반이 이렇게 많이 추락을 하면서 인기도 없어지고 실제로 국내 대학 가는 걸 더 선호해서 민사고가 그래서 지금도 AP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사고에서 뭐 외국 갔다 이런 게 유명하지 않잖아. 네. 조금 더 얼마만큼 서울대 많이 가나 이런 걸로 다시 턴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문송합니다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다 이과 가서 의대 가야 돼. 여기 갈 만한 최상위 그룹 멤버들 중에서는 그런 선호도가 있으니까 최상위 이과층은 빠질 확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한국에서 그지 같은 교육 시스템에서 성적 가지고 막 아등바등 하지 않고 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하여튼 부정적인 측면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바라보는 태도. 취업도 문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면접 갔는데 저는 태제대학 나왔어. 어디? 태제 고개는 아는데 그 한국형 미네르바는 신화에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초기에 보면은 우리 또래나 후배들 또래 보면은 막 런던대에서 경영학 이런 거 전공하고 오면 엄청 센 거거든요. 그렇죠. 몰라. 어디요? 그렇게 특화돼 있는 강소대학에 대한 개념이 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가 몽땅 1등이 아니잖아. 무슨 그렇죠. 전공에서는 어떤, 뭐가 예. 1등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서울대. 하버드에 한국어 교육학과를 나와도 무슨 하버드 로스쿨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특성화돼 있고 이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실험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 포스텍이 개교했을 때 서울대 공대보다 높았어요. 카이스트가 개교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옵션이 세 개가 된 거죠. 그때 애들 행복한 거야. 뭐냐면 포항공대 가도 되고 카이스트 과거 나온 친구들이었거든요. 포항공대 가도 되고 카이스트 가도 서울대 가도 되는 거야. 다 동급이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서울대가 포항공대 교수들과 카이스트 교수들을 다 스카우트 해오고 막 이러면서 서울대가 압도적 1등이 돼버리면서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애들이 서울 애들은 뭐 지방학교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서울대의 블랙홀 같은 못된 심보 때문에 강소대학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저기가 어떨지. 그다음에 이제 연대가 저런 실험을 했잖아요. 송도에 네. 국제 캠퍼스를 둬서 거기가 여기랑은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교수진으로는 빵빵해요. 근데 그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몰라 누군지. 그러다 보니 이제 송도가 졸업생이 나오고 거기 국제학부의 언더우드 학부가 거긴 100% 영어 수업이거든. 그런 게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성공해 갈지 그런 지점이 없어서 저기는 말 그대로 여기 스타트업 대학처럼 본인 졸업생이 스타트업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럴 능력은 갖출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어차피 뭐 스타트업 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있고 네트워크 짜가지고 정말 소규모의 비용으로 한 다음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내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한국처럼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구조거나 또는 취업을 해야 돼. 학맥이나 이게 저기
혈연 지원보다 세다는 학연을 제끼고 과연 뭐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 나와서 의전원 간다 이것도 웃기죠. 그건 뭐 지금 컨셉에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 미래지향적인 구조 내에서는 스타트업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리스크가 초반에는 굉장히 있다.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네. 학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좀 신선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미네르바 대학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코페르니쿠스도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남부 유럽이 중심이었잖아. 이태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는 걸로 유학 갔다 오는 게 마치 선진 문물을 만나고 오는 것처럼 갔다 오거든요. 괴테도 여행기가 있고 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대학이 거기 그래서 많이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대로 넘어가서 영국하고 독일이 이제 대학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대학이 원래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대학이 중심이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진 문물을 네트워크하고 배우는 거에서는 되게 다양성도 있고 굳이 뭐 대학 마치고 유학을 가냐 마냐 동시 한 방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씩. 일타쌍피의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거지. 대학만으로 보면. 근데 옛날 대학은 사실은 대부분 메디치 가문이 뭘 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은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학과 현실 사회 내지는 사회 진출을 분리해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친구들을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그 전공별로 특화된 인문, 자연, 이제 분야가 나누어지면 그런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뭐 대학원이든 아니면 이후에 포닥까지라도 보장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공교육이 하고 있는 IB 시스템의 일부 도입 그런 거와 좀 비슷한 대학 차원에서 비슷한 그런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피기맘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 현재 고등학생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달려온 공부의 방식은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의대 간다 한편 그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런데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기에 뚝 떨어져 있을 때 혼자 다 알아서 하고 막 토론 발표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기는 이제 서울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 졸업은 했다. 그러면 수석부터 꼴찌까지 그래도 한국말은 할 줄 알고 영어 원서 정도는 읽을 수 있겠네. 미적은 풀 수 있겠네. 이 정도는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레인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파내는 박사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인 친구는 그냥 6개국을 여행 다니다 왔다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고 이제 그런 게 좀 폭이 넓은 거죠. 이 플럭추에이션이 커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만하고 자기 주도적인 친구는 가도 얻을 게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시를 해왔던 적어도 학원을 3년 이상 다녔던 안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가가지고는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은 좀 자제하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래 그때까지 살아남고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고민해 볼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이제 우리 피디님 아이쯤 아이는 되겠네요. 한번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비싸지 않나? 좀 비쌀 것 같은데요.